서울대 몰입의 저자 황농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140만 100만 회가 나왔어요. 교수님이 20살로 돌아가면은 뭐 하실 건가요? 의대 가시나요? 교수님께서 지금 딱 눈을 떴어. 20살 3월이에요. 유튜브를 봤는데 AI 시대에 이제 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대학도 안 갔어. 이 사람 입장에서 막막하잖아요. 뭐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미술, 음악 이거는 창작 활동이에요. 아, 네네네. 예전에는 창의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창의성이라고 저는 안 봐요. 빅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만류인력을 발견하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그런 류의 창의성. 결국에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 직업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AI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AI가 아주 사람 지능의 낮은 걸 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AI가 아무나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하지는 못해요. 내가 볼 땐 자청님이 전전두엽이 발달돼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고 예전에 이제 수학 문제를 몰입 방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가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미제 문제를 생각하면 뇌에 어디를 쓰겠어요? 전전두엽밖에 없어요. 뭐 편도체를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100% 그 부위를 쓰는 거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현재 입시에도 불리하지 않으면서 쉽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AI를 전공하는 거는 또 극소수잖아요. 네네.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 직업인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이때 어떤 사고법을 훈련해야 되는지가 젠슨 황이라던가 샘 알트만이라던가 이런 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잘해야 AI를 잘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I가 이제 왜 이렇게 난리냐, 그거는 뭐냐면 인간을 조금 닮아간 거예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흉내낸 거예요. 네. 말귀를 알아들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인간 지능은 그거보다 훨씬 훌륭한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급 지능을 계속 발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이 지식의 영역은 학습할 수가 있어요. 네. 인공지능으로. 그런데 인간이 모르는 미지의 영역은 AI로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 경계를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의성이 있는 사람하고 창의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하는 거죠? 지식의 최전선에 갖다 놓으면 돼요.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도 못 나가요. 근데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성큼성큼 가거든요. 네네. 지식의 최전선에서 성큼성큼 가는 거가 제가 볼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등한 기능이에요. 그걸 저는 창의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능력을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제 AI 시대에서 사실은 제일 빨리 대체되는 게 창의성 영역이에요.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창의성은 조금 다른 영역이고 제가 말하는 창의성은 이제 뭐 미술, 시나리오 이런 창의성이 이제 리틀 C, 뭐 미니 C, 빅 C 막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미술, 음악 이거는 창작 활동이에요. 아, 네네네. 예전에는 창의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창의성이라고 저는 안 봐요. 빅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만류인력을 발견하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그런 류의 창의성. 결국에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 직업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AI 전문가들이 3만 명이 해고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AI보다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해고가 됐대요. 단순 암기를 하거나 자료 찾아서 종합하고 그런 능력은 AI가 더 잘하는 거죠. AI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AI가 아주 사람 지능의 낮은 걸 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AI가. 그러니까 이거 올라갈수록 이거를 흉내낸다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AI GPTS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 10개 정도 개발해서 이제 실제로 쓰고 있고 오늘 인터뷰만 해도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넣고 인터뷰를 할 건데 20개 질문지를 뽑아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한 7개는 쓸만한 게 나와요. 네. 그걸 원래는 1시간 동안 기획해야 되는 게 네. 영감을 받아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외서가 있으면 그거를 네. 번역하는데 2달 걸리고 탈규정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제는 챗GPT에 넣는 순간 1분이면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딱 눈을 떴어. 20살 3월이에요. 유튜브를 봤는데 AI 시대에 이제 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대학도 안 갔어. 이 사람 입장에서 막막하잖아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뭘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몰입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저는 몰입에 걸어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현재 입시에도 불리하지 않으면서 쉽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청님도 그 수능 준비할 때 제 책을 보고 미지의 문제가 있으면 해설을 안 보고 끝까지 풀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미지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해설을 보면 뭐 30초 만에 알죠. 근데 미지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나의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시간이 걸리건 심지어 며칠이 걸리건 생각하고 몰입을 하면 그 문제가 풀리죠. 근데 그건 뭐냐면 나의 지식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렇게 수백 문제를 하고 뭐 어릴 때부터 하면 수천 문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지식의 최전선에 가서 성큼성큼 간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의 한계를 넘는 거에 달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실제 창의적인 문제, 진짜 인류가 모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큼성큼 해결하고 간다는 거죠.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가장 못했던 학생이 있어요. 네. 생각을 하라 그러면 정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정도가 10%가 아니라 0인 거죠.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관심을 가졌는데 이 학생을 생각하는 학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다. 이 학생이 박사 논문을 다 완성한 상태에서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떨어져서 졸업이 6개월 연기가 됐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빙의가 됐어. 이 친구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 거예요. 왜 교수는 생각하라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할까? 그랬더니 항상 몰입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데 이 친구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생각을 못한 거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애한테 내가 생각하라고 계속 한 거야. 얘는 스트레스만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불러다가 고등학교 수학 수능 문제집을 하나 사라. 네가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것만 해라. 5분, 10분 정도 풀면 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라. 그 얘기를 딱 하는 동안에 얘가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자기 박사학위를 봤는데 고등학교 수능 문제를 풀려니까 네. 그 순간 그 학생이 교수님의 마지막 지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보겠다. 네. 그리고 하루에 13시간씩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렇게 착실한 학생이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에 갔어요. 거기 가서 해결사가 됐어요. 어떤 건 이틀 만에, 어떤 건 3일 만에, 어떤 건 일주일 만에. 대박이다. 저는 그거를 보고 그 학생이 이제 처음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학생을 이런 훈련을 6개월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북대학교 학생이 중학교 때 이제 게임 중독에서 전교 꼴찌였대요. 그 학생이 이제 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같은 훈련을 또 했어요. 그 학생 역시 지금 핵심 인재예요. 그 회사에 가서. 제가 이제 1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22살에 수능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수학 나영이 6등급, 7등급 그냥 아예 기초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7, 8개월 만에 2등급 받았거든요. 엄청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그게 거의 제 기준에서 되게 기적적인 행동이었고 공부 못할 때는 항상 답을 그냥 봐버렸는데 네.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또 몰입에 대한 책도 읽고 하다가 이게 한 문제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네. 한 5시간씩 생각하다가 딱 풀려. 그러면 그 희열이 도파민이 막 미친 듯이 맞습니다. 샘솟고 지금도 그때 기분 때문에 갑자기 좋아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무한함수라는 게 있었어. 그럼 무한함수에 대한 다른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해요. 한 맞습니다. 문제만 딱 풀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저는 몰입도 하면서 움직일 때 또 아이디어가 또 테니스 몰입 확장판 네 여기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한강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자전거 탈 거를 계획하고 이 문제를 가져가요. 타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거 핸드폰에 딱 적어놔요. 적으면은 2시간 동안 문제가 풀려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네. 교수님이 말한 게 비슷한 그렇습니다. 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약한 몰입입니다. 이 훈련이 돼야 제가 경험한 강한 몰입을 할 수가 그걸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네. 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 1년에 한 번 생각 주간이라는 별장 들어가가지고 1년에 2번을. 1년 2번 네. 강한 몰입 네. 하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최강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또 오픈 AI의 최대 주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구글을 앞질렀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몰입의 효과도 있는 걸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20살로 돌아간다 하면은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3, 4시간씩 이제 생각해보는 연습 이거를 좀 해보겠네요. 6개월을 하고요. 네. 그 다음 6개월은 강한 몰입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AI 시대에도 결국 문제 해결사가 되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럼 결국 AI 시대에 준비해야 할 거는 막 어떤 진로를 막 지금 선택하고 막 그거보다는 문제 해결사 기질을 얻는 게 중요하네요. AI 시대에 사실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진짜 3년 만에 모든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뭐 5년 만에 AGI 되고 막 로봇들이 막 인간들 공격하고 뭐 네. 5년 만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변화무쌍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사 기질을 가져야 되고 이걸
그걸 위해서는 간헐적 몰입을 마스터해야 된다. 네. 그걸 위해서는 지금 몰입 확장판. 지도 학생들 보면 제가 연구를 제일 잘하는 학생 두 번째 학생이 이런 애들 특징은 어떤 것 해도 잘하는 거야.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닦아놓은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한다는 거야. 확장판 부분, 초반 부분이 이제 달라졌길래 봤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항상 인생이 좀 행복한 편이거든요. 근데 막 되게 불행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몰입 확장판을 보면은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산을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그거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가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서 난 해냈다 하면서 도파민 확 나오면서 거기 보상을 받은 사람은 네. 그 다음부터 그냥 산을 계속 탈 수 있게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비유하셨잖아요. 저는 네. 그게 너무 와닿았는데 저는 이제 긍정전환이라는 걸 하거든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결국 이거 이겨내면 결국 잘 될 것이다. 아니면 결국 이거를 16년 전에 몰입했던 그 습관, 안 좋았던 상황에서 결국 잘 된 경험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왔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AI GPT를 막 개발하다가 막 안 풀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몰입해서 해낸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그 상황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거가 이제 아무나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하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자청님이 전전두엽이 발달돼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고 예전에 이제 수학 문제를 몰입 방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가고 전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어드버시티, 역경이나 그거를 포스트 트라우마 그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어드버시티를 겪어서 그냥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기서 회복하는 사람이 우리가 리질리언스가 있다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이. 근데 외상 후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키울 수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발달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보완책으로 몰입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하면은 전전두엽도 발달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미제 문제를 생각하면 뇌에 어디를 쓰겠어요? 전전두엽밖에 없어요. 그러네. 뭐 편도체를 쓰겠어요? 못 그쵸, 쓰겠어요. 100% 그 부위를 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가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AI 시대. 교수님이 20살이라면 무엇을 하시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오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오늘 관련된 책이라던가 관련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뒀으니까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편 다음 편에서는 MZ 세대들이 도파민에 뇌 박살을 나고 AI에 치이고 아주 위기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